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지금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새로 발생되는 뉴스가 아닌데 다음에야 큰 뉴스를 뉴스원들이 발표할 생각은 안 하죠. 그런데 오늘도 역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 국내와 미국 바깥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수없이 많은 뉴스를 들으실 텐데 오늘 제가 지금 전해드릴 이 한 가지를 보는 것이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강화될 수 있는가, 힘을 덜 받게 되는가, 그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요. 제가 오늘은 다른 뉴스는 빼고 이 뉴스만 전해드리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쓴 기고문이 있는데 그걸 뒤에 전해드리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거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알시파 가자지구 북부의 그 병원에 특공대를 투입을 하고 군사작전을 펼친 것이 정당했는지, 국제법을 지켰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대로 하마스의 본거지 지휘본부가 거기 있었는지, 이게 지금 제대로 규명되느냐 규명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에 대한 세계 여론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증명하지 못하면 가자지구에서의 지금 남부에서 대단한 어떤 그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큰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이 뉴스에서 중요한 이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담당자가 알시파 병원에 들어가서 보고 나서 한 얘기는 죽음의 지대다, 죽음의 존이다, 데스 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숨진 그런 환자들 너무 많고 병원 내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사인이 있다. 유엔 담당자가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에 쓴 기고문은 말씀드린 대로 뒤에 약간의 사람들의 그 커멘터리와 함께 전해드리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다. 10월 7일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것만 지적을 하다가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문에도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도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이 그리워하고 울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대비해서 지금 전시잖아요. 본인의 팔, 다리에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어떻게든 서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라도 부모의 시신을 찾고, 이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평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팔레스타인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름을 손이나 다리 등에 쓰고 있답니다. 웬만한 공격이나 웬만한 어떤 타박상 같은 것으로는 지워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름 같은 것을 써놓고 있다는 거고, 팔레스타인 간호사와 의사들은 거의 의료 자원, 의료 기구 없이, 전혀 없이 가능한 한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30몇 명의 그 조산아들이 남부로 이렇게 나와서 이집트 쪽 병원으로 지금 옮겨질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굉장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것이 무고한 팔레스타인의 생명 잃어버림, 이런 것들은 가족과 그런 그 커뮤니티를 찢는 비극이다. 비난이 굉장히 많죠. 이것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본부였다는 것을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격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가자 군사작전은 약화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알시파 병원 공격하는 것이 정당했는지, 국제법을 지켰는지, 하마스 지휘본부여서 불가피하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증거는 지금까지 미약합니다. 보여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국제법상에서 또 상식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드러나겠죠?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이스라엘이 보여줄 텐데 나중에 증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병원이 워낙에 크니까 지금까지는 별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15일에 오늘 19일이거든요. 특공대를 병원 안으로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뉴스들은 미국 뉴스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 뉴스보다. 다르다기보다는 그 팔레스타인 쪽도 많이 그 보도를 하는데 카타르에 본부가 있는 뭐 알자지라 등을 포함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번 그 보복 공격에 대해서 비난하는 매체들도 있고요.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뭉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뭉쳐 있는 가운데서도 네타냐후를 비난하고 지나치게 과격하게 진압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위도 합니다. 15일에 특공대를 투입했을 때 의사들은 간호사들은 그렇잖아도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었고 조산아들 인공호흡기 같은 것도 전기가 없어서 없이 지내야지 되는 아이들 너무 춥잖아요. 겨울이니까 호일에 싸서 조금이라도 따뜻하라고 얼어 죽지 말라고 그런 아주 원천적인 동사시키지 않으려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요 군사 시설이었다는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곧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 말하던 기본적인 그 틀이 있으니까 곧 결정이 될 테고 병원이 이스라엘에는 이게 증명돼 할 수 있는 하마스가 항상 민간인 뒤에 숨어 있다. 그건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전쟁에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을 인간 방패로 썼으니까. 그런데 이걸 아주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였던 겁니다. 알시파 병원을 쳐들어갔을 때, 야, 이거 봐라. 하마스 군인들도 있네, 뭐도 있네. 그런데 뭐 총 몇 정 가지고는 그것도 중동에 쫙 퍼져 있는 총,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취급을 하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괴로워지고 아마도 증명하지 못한 쪽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좀 약간의 양비론을 얘기를 하면서 양비론이라는 게 피해에 대해서 전에는 팔레스타인 피해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미국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나치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아마 거기가 가장 최근에 지휘본부는 아니었다는데 무게를 두는 게 아닌가. 물론 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미국이 동의를 합니다. 하마스 본부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증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10월 27일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슨 내부 무슨 여러 가지를 거기서 다 했다는 통제센터, 지휘센터, 로켓 발사도 지시하고 군대도 지휘하고 무기를 저장하는 본부였다. 무기 저장하는 본부였다고 하는데 무기가 총 몇 정 이런 거 나온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마스 지도자들이 쓰는 여러 개의 그 지하 단지가 있었다 했는데 비디오로 보여줬습니다. 아주 그 미로 같은 복도, 회의실, 그리고는 또 하나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줄지어 있는 노트북이 쭉 나란히 있잖아요. 그런데 하마스가 노트북으로 통신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완전히 하드와이어. 그런 것을 해서 휴대폰도 쓰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 감청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노트북이 쫙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이스라엘 주장에 따르면 하마스가 이 지하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맞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1970년대 지어졌고 80년대 이제 확장했는데 확장할 때 이스라엘이 확장을 했고 여러 층의 지하를 지었습니다. 그 지하에 뭐 물건도 보관을 하고 하는 그건 이스라엘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국제재판소에서 하마스가 그 지하를 2014년도에 고문 장소, 신문 장소로 썼다 하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조해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문하고 신문했다는 겁니다. 2009년 전쟁에도 하마스가 이 병원의 지하를 뭔가로 사용을 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주장에 따르면 인질도 여기서 치료한 것 같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많은 이스라엘 주장을 지지를 합니다. 11월 14일에 존 커비 백악관의 대변인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지하드, 이제 조금 더 다른 마이너리티 극단적인 그룹이요. 뭐 그 사령부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11월 16일, 15일에 들어갔었죠. 16일에는 이스라엘 특공대가 15일에 들어갔습니다. 16일에도 미국은 확신한다. 하마스의 본부다. 하마스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아니 가장 큰 병원을 거기에 공격하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의 윤리 도덕이라고 하나도 영도 없는 그런 종족이야 라는 것을 하마스는 강조한 것이고, 병원 의료진도 거부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이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니까 뭐 하마스의 동조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한다고 내놓은 것들이 별로라는 거죠. 무슨 군사기술 장비, 통신 장비, 총알, 이란이 만든 탱크 라켓 등등, 그리고 입구를 폭발한, 그 터널 입구를 폭발한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결론 내리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는 별론 것 같아요. 지금 뭐 로봇을 사용을 해서 이제 뭐 감지견도 보내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또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증거를 더 많이 찾는다 할지라도 세계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게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것은 많은 미국과 영국의 매체를 중심으로, 제가 여기서는 알자지라의 보도는 뺐습니다. 알자지라는 항상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보도를 다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도요, 뉴욕타임스 기자 몇 명이 뉴욕타임스에 침을 태뱉고 나갔습니다. 너무 친이스라엘 보도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전반적으로 많은 매체를 보면서 제가 전해드리는 건데, 이스라엘이 증거를 찾아도 참 이게 또렷한 걸 보여줘야지 되는데, 법적으로는 무기를 찾아야지 되겠죠. 병원이라는 전쟁법에서 병원은 굉장히 터프한 법을 갖고 있는데 보호에 있어서 그런 병원 보호를 포기할 만큼의 무기를 찾았는가? 설령 지금까지 찾은 것은 작아 보이지만 찾았다 할지라도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그것만으로 또 되지 않습니다. 법에 뭐라고 써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칼라시니코브스 이런 뭐 총이라든가 수류탄, 이 정도로 중동에 흔히 널려 있는 이 정도 뭐 얼마로 그 큰 병원을 점거해서 사람들에게 전기 다 끊고 그 전부터 계속 위급 환자 그로 인해서 숨지게 하고 이런 병원 점거를 할 어떤 그 명분이 있는가 이스라엘에. 그리고 지휘본부를 보면요, 보통 작전 그 지휘본부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보여준 게 통신 인프라가 가장 그래요. 저는 아니 어떻게 모빌 폰,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것을 쓰지 않았고 휴대폰이나 인터넷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그 지휘본부라는 곳에 그 뭐죠? 유선, 이 사람들은 유선으로 하고 있는데 지휘본부라는 데에 쫙 노트북이 쫙 깔려 있어서 이걸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썼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바보 아니에요? 저는 바보 같아요. 이걸 증거로 보여주는 또 많은 분들이 한국분을 포함을 해서 이스라엘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한국분들을 포함해서 저거 봐라, 저 봐봐봐, 저 노트북이 쫙 있잖아. 저걸로 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해한 거야 라고 하지만 하마스는 노트북으로, 휴대폰으로 공격 지시 같은 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서로 소통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드와이어로 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부분적으로는 너무 사람을 기대를 많이 하게 했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게 중요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기대를 너무 높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국방부가 본인들이 발견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을 아주 불가능한 그림을 그려놓고,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이스라엘 방위위원회죠, 국방부. 그런 국방부가 그걸 또 막 선전을 합니다. 빅 마우스 대변인이 나와서 막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 심지어는요, 저 너무 과장이야 하고 국방부 내부에서도 국방부 정보 대변인의 발표를 좀 비난한 것들이 있었답니다. 이건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취재 보도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정보국에서조차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전쟁 지휘 본부라는 것을 믿지 않았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정보부도 하마스의 전쟁 지휘 본부가 이 알시파 병원 지하였다고 믿지 않는답니다. 국방부하고 정보부가 또 많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 어쩌면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칸 유니스라는 곳을 말씀드렸는데 이집트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남부. 여기가 하마스의 본부일지도 모른다. 이 칸 유니스 주변의 4군데 마을 전부 대피해라. 갈 곳도 없는데 이스라엘로도 못 가고 이집트로도 못 가는데 대피하라는 전단, 말하자면 찌라시가 뿌려졌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찌라시, 전단이 뿌려진 걸 보면 칸 유니스가 하마스의 지휘본부가 아닌가 이렇게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칸 유니스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모든 전쟁을 군사적인 총사령관을 한 모하메드 데이프라는 군 총사령관, 그야말로 고스트라고 이스라엘이 부르는 7번 암살 시도를 했지만 다 살아남고 뭐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휠체어에 타고 다니고 한쪽 눈도 안 보이고 가족은 다 잃어버렸고 이스라엘의 그 집 폭격으로 그런 모하메드 데이프가 바로 그 칸 유니스의 난민촌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군 총사령관이 아닌 전쟁 사령관도 바로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칸 유니스가 maybe 총사령 본부가 있었던 곳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군처럼 아주 강하고 절도 있고 훈련받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군사작전을 펼치는 그룹이 아닙니다. 하마스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는 것은 유랑군인 비슷한데 그리고 또 언제든지 다시 리크루트를 하고 그 유랑군인들은요. 본거지가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본거지를 이렇게 작전 지휘본부가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적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카삼이라는 그 여단이요. 지휘본부. 아주 하나의 전통적인 지휘본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지금 2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하마스처럼 이렇게 과거에 그랬던 병원을 자신들의 기지, 민간인이 있는 곳을 자신들의 군사기지로 쓰는 것은 전쟁법상 이건 전쟁 범죄입니다. 하마스가 과거에 했었던 것도. 그리고 이번에도 했을지도 모르죠. 하고 도망쳤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른 곳으로 본부를 마련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하마스처럼 병원을 학교를 군사기지로 이용하는 것도 전쟁 범죄지만 그렇다고 그런 병원을 민간인이 그렇게 많은 줄 뻔히 알면서 아이들이 뭐 이스라엘의 인질 잡혀간 사람들 맨날 얘기를 하지만 조산아들이 그렇게 수십 명 있는데 전기를 끊어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은 전쟁 범죄 아닌가. 이스라엘이 이걸 밝혀야지 됩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걸 2가지를 공통적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마스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럼 하마스 같은 미국과 세계가 많은 나라가 정한 테러 그룹, 물론 팔레스타인 가운데서는 독립투사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미국과 서구에서 볼 때 그런 테러 그룹과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쟤들과 달라 하는 이스라엘과 뭐가 다릅니까? 더하면 더했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지휘관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2명의 군 총사령관과 정치 총사령관을 찾아서 어떻게 하기 전에는 이 전쟁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정보 문제인데 이스라엘의 정보는 이번에 굉장히 실패했다는 것을 많이 보여줬고 이스라엘이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언제부터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이 정보를 쫙 취합해서 했는데 이번에 뭐 공격 자체도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그 결과를 알 수 없고요. 또 이스라엘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인이 안전하다면 병원도 민간인이 그 안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던가 하면 병원도
전쟁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적의 근거지가 민간인, 만약에 그 병원에 민간인은 없고 하마스만 들어있었다 하면은 그거는 정당한 목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마스가 미래에 이 사이트로 그 알시파 병원으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돌아온다면 그러면 군사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도 병원법이라는 게 전쟁에서 너무 타이트해서 국제적십자위원회 전투원이 도주를 했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공격을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투원이 지금으로서는 도주를 한 것인지 아직 잡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그 안에 있는 것인지 원래부터 거기에 없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알시파 병원에 지금은 하마스 요원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 크고 지하도 크고 하니까 이 병원 자체를 미래를 위해서도 완전히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데스존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지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이제는 커네디컷주 민주당인데도 리처드 블루멘틀, 이 블루멘틀 의원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상원 의원입니다. 이제 어떤 브리핑을 받았는가 봅니다. 알시파 병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기를 알시파 병원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민간인에게 밝혀야지 된다. 이 정보를 모르는 유일한 사람은 미국 사람뿐이다. 어쩜 저도 내일부터는 알자지라 방송을 많이 인용해서 이스라엘 보도를 할 때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보를 막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건 조작까지 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우파 매체는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박스 텔레비전 앞에 가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냥 팔레스타인은 괴물, 이스라엘은 너무 불쌍한 지금 그런 위치의 사람으로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처드 블루멘틀 연방 상원 의원이 미국의 적들은 이미 이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데 미국도 그 정보를 알고 있다. 미국의 일반인들만 모른다. 그러니까 알시파 병원에 대해서 뭔가 미국이 보호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더 큰 명제에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그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일반인들에게도 줘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MBC 방송이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네요. 전체 유권자 가운데 34%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처리하고 있는 것에 지지한답니다. 민주당도 절반 조금 넘는 51% 지지하고 무소속 무당파 유권자들은 40% 아니 그렇죠. 거의 40%가 지지하고 60%가 반대한답니다.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였으니까 이거는 알시파 병원도 그 특공대가 들어가기 전이네요.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오차 범위는 3.1%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질 협상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며칠 전부터 많이 하고 있죠. 뭔가를 상쇄해 버리려고 하는 뜻도 있을 겁니다. 알시파 병원에 그 같은 무슨 특정 병동에 대한 공습이라든가 병원 안에서 환자들이 전기 안 주고 의약품 안 주고 물 안 줘가지고 숨졌잖아요. 많이. 그런 것들을 조금 멀리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발표하는 것은 이번에 터널, 그 알시파 병원 근데 그런 터널들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발견한 게 인질 협상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다. 하마스가 결국은 뭐 몇십 명 정도는 풀어줄 것 같다. 거의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들의 엄청난 희생이 훨씬 부각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정부나 또 매체 자체가 이스라엘계 매체가 주이시 매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주가 많은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보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뭐 틱톡 더 미움받던데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많이 보도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테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미국은 푸틴과 하마스의 도전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집어넣었어요. 이 푸틴과 하마스는 이웃 민주주의를 지도에서 없애려는 일을 한다.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을.
미국은 그런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고 보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의 안보에도 민주주의의 최대 국가잖아요. 위험이고 전체 세계에 나쁘기 때문에 아주 긴 글인데 별로 재미없어요. 그리고 뭐 마음을 움직이는 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의 침략이 해결되지 않고 위기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직접 결국은 세계전쟁에 들어가게 됐고,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이건 미국의 안보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더 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한 50개국 이상이 지금 같이 우크라이나 지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중동 분쟁의 역사는 세계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자위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얘기를 했고, 팔레스타인 어린이들도 잃어버린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고, 부모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경우 내가 아이들의 부모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아이의 이름을 손이나 다리에 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간호사와 의사들은 거의 지원이 없이 가능한 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무고한 팔레스타인의 생명 손실은 가족과 커뮤니티, 공동체를 찢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도 하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하마스라는 집단으로부터. 미국의 목표는 이번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전쟁을 영원히 끝내는 겁니다. 그 답은 두 개의 국가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게 미국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한다잖아요, 지금. 혼자 메아리 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는 가자와 서안이 하나의 정부로 통일이 돼서 팔레스타인이 통치해야지 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과 다른 말이잖아요.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때로는 살살 달래서 가자에 있는 하마스를 내리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서안에는 뭐 인구가 300만 명 넘을 텐데 200만 명 조금 넘게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 정착민들도 살잖아요. 정착민이 아무리 때리고 부수고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학대를 해도 이스라엘이 그걸 처벌하지 않잖아요.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그 학대에 못 이겨서 돌 하나만 던져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인질 협상을 하는 것에 바로 그 같은 여성들, 어린이들, 이스라엘에 반항했다 해서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과 인질을 교환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 말은 저는 메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벤자민 네탄야후가 사라지기 전에는 네탄야후가 가자 지구도 다시 들어가서 통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린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말도 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처음부터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전쟁법, 무고한 생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랬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권리만 주장한 것 같은데요. 증오와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증, 모든 형태의 증오와 편견을 모호함 없이 비난해야지 됩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미국은 폭력과 관련된 서한지구의 극단적인 정착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한지구에서 서한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 그런 이스라엘 사람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히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극단적인 폭력하는 거 중단해야지 되고 폭력을 저지른 사람 책임을 져야지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이. 서한과 가자지구는 형태가 달라요. 서한은 파타라는 부패했지만 좀 온건한 이스라엘과도 협상을 하려는 그런 당이 지배하고 있고,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지 된다는 하마스가 지배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도 하마스를 지원해서 하마스를 뽑아준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마스가 너무나 가자지구 사람들의 생명과 사회복지보단 이스라엘 멸망에만 힘을 쏟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서한 지구 조금 거리도 떨어져 있고 다른 형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서한 지구에서 가자 지구 사람들 우리 민족인데 저렇게 지금 고통받는 거 못 본다 하면서 막 시위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말입니다. 이게 가라앉히려고. 그랬더니요. 막 댓글이 10,000개도 넘어요. 지금 거의 10,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0,000개 넘을 겁니다.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늦게 너무 조금 행동을 하네. 말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민간인 대학살을 지지했었잖아. 당신 거짓이야. 팔레스타인 사람들 생각한다면서 내가 당신에게 투표한 게 후회가 돼. 트럼프와 당신의 차이점이 있지. 다른 사람들이 다 쓴 겁니다. 트럼프는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이 그렇게 이스라엘만 싸고 돌면서 팔레스타인의 민간인의 학살을 그렇게 눈 감을 줄 알질 못했어. 당신도 트럼프처럼 인종차별주의자인 거야. 인종차별주의자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계, 팔레스타인계. Never Biden again. 이렇게 쓴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기고문 쓴 것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많은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뭐 여러 군데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와 하죠.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1,4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1,200에서 1,400명은 미국 인구로 따지면 39,000명이 숨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가자 지구에 220, 30만 명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이 약 700만 명 조금 안 됩니다. 680 몇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가자 지구에 230만 명, 20만 명, 많게는 250만 명까지 보니까 3배 많다고 인구가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3배 이스라엘이 많아요. 3배 인구가 많은 이스라엘에서 1200명이 숨졌으면 그러면 가자 지구에서 지금 12,000명 이상이 숨졌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10배 이상 숫자로 사망을 한 건데 인구는 3배니까 그러면 30배로만 잡아도 36만 명이 숨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본인들은 그럼 39,000명일 때 이쪽은 36만 명입니다. 36만 명이 뭐예요? 39만 명 이상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이게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적어도 알시파라는 병원 제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초점이니까 어떻게 했어야지 되는가? 충분한 식량과 의료품과 전기를 공급을 하면서 환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료진, 의사 3분과 간호사 2분, 이건 제가 알자지라에서 봤는데요. 의사 3분과 간호사 2분이 조사나 몇십 명을 케어하면서 지금 남부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일. 근데 이런 전쟁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2016년, 2017년 때도 이제 모술 병원,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막 공격하고 하고 할 때 말하자면 이를테면 그 연합군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그 병원에 경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경고 주고 그 경고 다 이러이러하고 대피해라 하고 충분한 많은 지원을 했고 그분들이 다 대피할 때쯤이 되면 병원은 이제 병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최전선에서 10분 내지 15분 이내에 어떤 외상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전쟁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응급 의료시설을 만들고 환자를 이스라엘 병원으로도 데려가야죠. 이집트 병원에만 데려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네거브 사막의 이스라엘 영토에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도 어디선가 지휘를 하겠지만 이 네거브 사막에 이스라엘 그 텐트가 쫙 있어서 스크린이 있고 거기서 군사령부가 지휘를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군사령부만 하는 게 아니라 난민 캠프도 그럼 설치를 해야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일 자격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 거지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한다는 비난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난민촌도 만들고 의료시설도 만들고 충분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조산아가 뭐 인큐베이터 같은 거 가동하지 않아서 숨지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의 삶만 얘기를 합니까? 숫자적으로도 비대칭이고요. 그래서 알시파 병원에서의 과연 하마스의 여러 가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이러한 일들로 지금부터 또 더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자 남부에서의 전쟁, 이스라엘의 명분을 얻느냐 마느냐, 거기에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바이든 대통령 지금 민주당에서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팍팍 들리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이든이 또 트럼프와 대결해서 떨어지면,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운영하는 미국과 트럼프가 대통령인 미국이 있는 한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쉽게 보기 어려운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다 영향을 미치겠지만요. 오늘의 미국 탑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 특히 알시파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 오후 잘 지내시고요. 한국은 월요일이네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월요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